네, 그래서 지난주에 감마 시스템, 카메라 쪽에서는 어두운 쪽에 데이터를 더 많이 몰아주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많이 몰아준다 그랬더니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어두운 쪽에 칸을 촘촘하게 나누고, 밝은 쪽은 듬성 대신 모자란데, 거꾸로 이해하는 게 더 낫겠네. 인간이 둔한 밝은 쪽 데이터를 듬성듬성 나눠서 저작된 데이터들을 어두운 쪽으로 몰아서 어두운 쪽은 칸을 촘촘하게 나누기 위해서 쓰는 시스템이 감마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냥 그거를 보면 화면이 밝아 보일 테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역감마, 역함수를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래 밝기대로 나오게 하는 게 감마 시스템이다. 그래서 카메라랑 디스플레이는 숫자가 같아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좀 전에 적어 그렸던 것처럼 다른 숫자를 쓰면 원래 의도했던 거랑 다른 밝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감마 시프트라고 불렀고요. 자, 그래서 감마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디바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디바이스 안에서도, 그러니까 TV 규격 안에서도 SD 시절에 한번 만들었고 HD 시절에 만들었고, 그거를 만들어서 쓰려다 보니 어머? 표준만 지키니까 개성이 없어서 이렇게 마케팅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각 카메라 회사마다 자기만의 감마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넣어야 되고, 메뉴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꽤 된, 요즘은 뭐 이런 자료도 발표를 안 해가지고, 우리 카메라 좋아 잘 발표를 안 해서 예전 데이터긴 한데, HD 시절에 나왔던 카메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우리 카메라 간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마케팅용으로 쉽게 그린 거죠. 나중에 기회 되면 실제 감마 커브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수직 절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부 쪽에 데이터가 왕창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이즈는 어느 쪽에서요? 어느 쪽에 주로 생겨요? 어두운 쪽.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노이즈란 건 데이터적으로 어떤 상태를 우리는 노이즈라고 부르죠? 모호한 상태. 모호해요? 디지털에 모호함이란 게 있어요? 오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밖을 저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이나믹 레인지겠죠? 구현하지 못해서 깨지는 게 뭐야? 자글자글. 자글자글. 그런 표현 말고, 내가 제발 이 수업에서 그런 표현 가급적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데이터적으로 노이즈라는 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걸까요? 값이 없는 것. 값이 없어요? 어, 근데 짜글짜글해요? 분별되지 않은 값. 값을 제대로 구현 못해서 구현을 못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디지털에서는 구현 못한 건 없는 데이터죠. 노이즈는 실체가 있으니까 지금 짜글짜글 빠글빠글 뭐 베레베레 소리 다 하잖아요. 구현은 하지만 어떤 상태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말할까요? 노이즈. 어떤 상태를 우리는 노이즈라고 그래요? 데이터 과잉인 상태를 노이즈인 건가요? 데이터가 과잉된 건 어차피 정해진 레인지 밖은 그냥 최대치로 11111 띄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데이터 데이터 오버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그 영역은 중간값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노이즈는 우리 실제로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엄청 싫어하고. 어떤 걸 노이즈라고 말할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정보.
거의 그겁니다. 자, 내가 블랙 화면을 찍고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뭘로 나와야 돼요? 블랙 0, 데이터는 0. 데이터는 노이즈는 노이즈 없어요. 노이즈가 생기면 저는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면 뭐야, 찍은 게 아니야. 찍었잖아. 찍었으니까 데이터가 생겼지. 유령이야. 자, 블랙을 찍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블랙으로 나와요. 수치상으로 0, 영. 0이죠. 노이즈가 있으면 흰색으로 영이 아님? 나오는 거. 0이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되면 뭐가 돼요? 뭐 어떻게 돼요? 0으로 처리해. 0으로 처리돼요. 0보다 높은 값. 자, 사례는 입으로 다 얘기했어요. 자, 그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데이터는 있지만 음흠. 그래서 노이즈 처리 프로세싱을 내가 뭔가 해야 될 때 노이즈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처리가 되는데 짜글짜글한 거 내가 안 찍은 거 그러면은 처리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노이즈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작업을 할 때 이거는 위험할 거야, 어려울 거야, 얘는 괜찮을 거야, 그나마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덜 보일 거야,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이즈에 대해서 데이터상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실제와 다른 판별값. 그쵸.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더 샘플링 값을 벗어난 값. 그 말 맞아요. 네,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오디오에서 라디오 들을 때 또 노이즈 잡힌다고 하잖아요. 네. 사운드에서도 그게 어떤 상태냐? 삑사리. 문학적이시네. 데이터가 문과시네, 문과. 그 레인지 안에 벗어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거 기대했던 값과 다른 값이 들어오는 거. 근데 그냥 일관되게 다르게 들어오면 대체로 그걸 노이즈라고 하진 않아요. 측정 오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노이즈는 들어가. 섞여 있는 거. 그렇죠. 자, 간섭이 합쳐봅시다.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가 있어. 있는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데이터 값이 섞여 있는 상태? 그쵸? 오. 어떻게 섞여 있는지 하나만 더 넣어봅시다. 원하지 않는 값이 일정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그냥 그 데이터. 그러면 노이즈라고 말하자면 일정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게. 보통 랜덤하게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랜덤. 그래서 우리가 빠글빠글이라고 말하는 거의 핵심은 랜덤하게죠. 그리고 대체로 완전히 다른 값이면 사실 노이즈라고도 안 칩니다. 그거는 뭐 기계 오류거나 아예 다른 데이터라고 하지. 대체로 그 언저리에 있긴 한데 랜덤하게 다른 값이 섞여 있는 거 우린 그걸 노이즈라고 부르죠. 근데 그 랜덤하게 다른 값이 왜 어두울 때 생기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 감마 커브 어디가 촘촘하게 있어서?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어두운. 자, 센서 입장에서 노이즈는 밝은 쪽, 어두운 쪽 다르게 들어올까요? 같게 들어. 작게 들어오죠. 물론 샘플링할 광자 수가 적기 때문에 어두운 쪽이 불리하긴 해요. 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하고 우리 감마 배우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증폭 많이 한 영역하고 안 한 영역하고
랜덤의 정도가 달라. 어디를 증폭 많이 했어요? 어두운 쪽. 그러니 노이즈의 정도도 어두운 쪽에. 어두운 쪽이 증폭이 많이 되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감마도 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 거기를 증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이즈가 좀 더 많이 끼는 거죠. 물론 근원적으로는 그 샘플링할 광자 수가 부족한 게 더 커요. 네, 그래서 노이즈 양은 사실 거기서 더 큰 영향을 받을 텐데 감마 시스템 때문에 그게 또 한 번 더 증폭되는 거죠. 그러면 리니어로 수록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어를 그냥 보면. 그냥 보면은. 네. 그래서 자 노이즈 낀 영상 색보정할 때 많이 하는 거 뭐예요? 노이즈 리덕션. 밖을 올려요. 밝기를 올리면 노이즈가 올라와요. 올라와요. 노이즈 생겼어. 그러면 주로 색보정할 때 뭐 많이 해요? 블러는 자, 노이즈 리덕션 블러는 이미지 처리고요. 네. 색보정할 때. 구성할 때. 더 어둡게 해요? 왜? 콘트라스트를 왜 어둡게 할까요? 그 애매한 값들을 다 0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아까 증폭해서 올라왔잖아요. 거꾸로 내리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보이는 선 한도 안에서 어둡힌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감마 곡선을 알면 사실 방금 감마 때문에 증폭되는 거예요. 아무도 증명해 준 적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디지털의 짬바가 원리를 많아서. 알기 때문에. 아니, 감마 곡선이 저 따로 생겼으면 당연히 그렇지 뭘. 내가 주장한 게 대부분은 논리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물론 내가 백날 무조건 100% 맞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들어가면 그런 사례도 앞으로 좀 나올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닌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굳이 뼈가 부러져 봐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구나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높은 데서 계단을 떨어뜨렸더니 박살나더라. 나도 박살나지 않으면 뛰어내리지 말아야지 정도는 추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감마 시스템은 이제 배웠으니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후에 발전된 감마만 해도 이미 편법이죠. 근데 그 후로 또 편법이 나오는 과정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믹 레인지예요. 자, 감마 시스템을 이제 잘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산하 감독들은 늘 불만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야, 다이나믹 레인지 더 올려줘. 왜 실내에서 찍으면 창밖이 날라? 창밖 좀 보이게 해줘. 아씨, 저 힘든데? 그래도 해줘. 지금 카메라에서 진짜로 만들었어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늘렸습니다. 자, 감마 커브 기억나요? X축 뭐였어요? X축 뭐였어요? 뭐였죠? 카메라. 카메라. 얘기 안 했잖아. 말해봐. 카메라요. 이게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전부 카메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카메라에 뭐? 카메라가 모르겠어요. 감마 시스템 뭐냐고요? 이거 뭐야? 샘플링한 네, 센서가 측정한 값. 이쪽은 밝기. 세로축은 빛의 밝기? 그게 가로축이. 감마 실제 카메라 센서가 측정한 값이 밝기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다이나믹 레인지인 거고. 세로는 Y축은 세로랜다. Y축은 저장하는 값. 혹은 디스플레이.
자, 이전에는 센서가 측정한 값, 다이나믹 레인지랑 저장하는 값, 혹은 디스플레이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같았어요. 뭐 정확하게 이때 만든 카메라와 이때 만든 디스플레이를 1대1로 매치한 게 그냥 감마 시스템이었죠. 자, TV 규격은 전국에 있는 TV를 다 갈아 엎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근데 카메라는 카메라 제조사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 센서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늘진 않았는데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2배 늘었다고 치죠. 자, 이 상태로 센서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늘어났는데 기존 감마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비텝스가 낮아 보이는 효과가 나요. 그건 아까 얘기한 건데 그 다음이고 감마 커브를 그대로 쓰면 그냥 동일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겠죠. 자, 옆 친구들을 위해서 동일하다는 게 뭐예요? 다이나믹 레인지 올라갔잖아. 올라갔어도 더 밝은 영역을 측정할 일은 없으니까. 측정은 했죠. 측정은 했는데 저장이 안 되는. 그렇죠? 지금 감마 커브가 어디서 끝나요? 중간에서. 기존 다이나믹 레인지 최대치에서. 그러니 기존 다이나믹 레인지 최대치보다 밝은 거는 날라가. 없는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센서를 개발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 상태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변화는 뭐예요? 자, 감마 시스템을 없앨 수는 없죠. 시스템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 커브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요? 밝은 쪽을 끝까지 휘게 좀 해보자.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잡아서 끝까지 붙이면 되잖아. 그죠? 붙였어요? 저 검은 선은 이제 기존 감마고. 붙였어요? 됐네. 새 카메라 다이나믹 다 썼죠? 그랬더니 아까 저거 미리 했던 건데 밝기가 어떻게 보여요? 줄어들. 네. 이전 자, 중요한 데이터는 가운데 쪽에 많이 있으니까 다시 이전 감마의 50% 위치를 기준으로 볼게요. 기존에는 50% 밝기가 저기쯤 있었죠? 근데 바꿨더니 밝기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 네, 전체적으로 컨트라스트가 낮았어. 낮아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보였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흐려 보이는 거죠. 자, 촬영 감독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올려달랬어요? 그림을 흐리게 만들어달랬어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올려. 그림이 흐려지면 하나요. 화나요. 이게 뭐야? 실제로 그 HDTV 초창기에 신형 카메라라고 그래서 못 보던 무기고 좋은 것 같아. 여기 커브도 뿌연 좋고. 느낌이. 그래서 송출했다가 시청자들한테 개 쌍욕을 먹고 그 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예요. 이게 뭐야 이게 욕을 그 다음 드라마 어느 드라마가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그 이전 감마 대비 확 낮춰가지고 이게 뭐야 이 기본도 안 되는 색보정 기사 같으니라고 로그를 그냥 송출하면 어떡해 그래서 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 6년 지난 다음에 예전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 열어봤더니 하나도 안 컨트라스트가 뿌옇지 않은 거예요. 요즘 기준으로는 노멀한 건데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컬러리스트는 뭘 좀 알아서
너무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컨트라스트 낮은 거 사람들 의외로 특히 일반 시청자일수록 되게 싫어합니다. 쨍한 거 여기 날라도 괜찮아. 쨍한 거 우선. 아 시청자들이 컴플레인이 장난 아닌데? 이거 못 팔겠는데? 촬영 감독 야 이게 더 좋은데 왜? 자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까요? 역함수. 역함수라면 아예 다른 그림이고 기정감마를 쓰면 너무 기정감마를 쓰면 뭐가 문제야? 데이터 값이 없어지죠. 그렇다고 그냥 대입하면 뭐야? 키큰 모양. 진한데 데이터 안 없애려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척 해야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일까요? 함수를 하나 더 써요. 어떤 식으로? 끝점을 고정시키고 대비를 올려요. 그런 식이에요. 자, 이 그래프의 모양으로 보면 중간에 들어 올리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들어 올리는 게 좋을까요? 미들 그레이 기준으로 자, 중간 여기잖아. 네. 여기를 얼만큼 들어요? 감마랑 좀 가깝지만 흰색이 없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둘 다 감마야. 아, 어떤 감마? 기존 감마. 기존 감마. 기존 감마. 그러니까 한 50%까지는 기존 감마 그대로 가고 네, 네. 그 위를 꺾어봐. 네. 아니 저기는 너무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조금만 이렇게 하면 네. 전반적인 이미지는 기존 감마를 썼습니다. 특히 사람 어디에 예민해요? 어두운데. 어두운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미지의 느낌은 기존대로. 근데 저기를 높였으니까 확보인 다이나인지는 밝은 쪽에 어떻게든 우겨는 넣어져 있는 이런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이게 다이나믹지가 더 넓어진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근데 카메라는 바뀌었는데 디스플레이 안 바뀌었으니까 기존 감마 디스플레이 감마는 안 바뀌었으니까 저 기존 감마랑 어느 정도 호환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꺾기로 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존 감마랑 똑같이 점점 밝아지는 어느 순간 꺾죠. 여기가 사람 무릎 닮았다 그래서 니 포인트라고 불러요. 하이라이트를 어디서부터 꺾어서 완만하게 갈 거야? 니 포인트. 그것만 있겠어요? 자, 니 포인트. 어디서 꺾을 거냐? 포인트는 여긴데 그 포인트보다 밝은 데를 완만하게 꺾을 거야? 적당히 꺾을 거야? 기존 감마대로만 할 거야? 자, 완만하게 하면 하이라이트 쪽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차이 없이. 차이 없이. 네. 전반적으로 컨트라스트가 하이라이트만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의 컨트라스트가 약해. 낮아 보이겠죠. 높이면 세요. 세죠. 세죠. 그 대신 날라요. 하이라이트는 날리겠죠. 요 사이의 선택을 촬영 감독한테 주는 거예요. 너 하이라이트가 쨍한 게 좋아? 좀 날려도 쨍한 걸 할래? 아니면은 그 다이내믹 렌즈를 확보해서 데이터는 보이는 대신 흐려 보이는 걸 할래? 이걸 네가 골라봐. 그래서 아이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이라이트를 꺾어요. 노출 안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밝게 노출하면 좀 전에도 얼굴을 허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자, 요 부분에 사실 사람 얼굴을 놨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대비가 없어 보여. 네. 결정적으로 이런데 하이라이트가 도드라져야 우리는 튀어나온 걸 인지하는데, 그거랑 덜 튀어나온 거랑 밝은 같은 밝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얼굴 전체가 그냥 면으로 보여요. 네. 완만하다는 건 그런 뜻이죠. 자, 그럼 리, 포인트, 슬로프, 다이나믹 레인지는 하이라이트만 밝아졌겠어요? 편의상 하이라이트 쪽으로 2배 늘어난 걸 표현했겠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섀도우 들어. 어두운 쪽도 다이나믹 레인지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컨트롤 해야 되죠? 그래서 블랙 포인트 혹은 마스터 페더스털, 마스터 페데스탈이라고 불러요. 네. 혹은 셋업 레벨, 그러니까 카메라 제조사마다 용어를 좀 다른 거 썼어요. 요즘 블랙 레벨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되게 심한 카메라는 블랙 감마도 따로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이 포인트는 어딘지 알겠죠, 여기서? 어디서도 저길 자를 거냐? 아, 저기 확보했다고 다 써봤더니 노이즈 면사 뜨기잖아. 그럴 거면 끊어. 아니야, 난 노이즈 있어도 그 데이터가 소중해. 그럼 그 다음에 진하기는 어떻게 할 거야? 골라봐. 근데 블랙 감마를 제공하는 카메라는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 하나 생기고. 워낙 가파른 데기 때문에 거기서 감마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서가 아닐까. 그래서 이 시절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코바 알아요? 아, 코바 우리 가기로 했죠. 코바에 소니 신형 카메라가 이제 전시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개발자가 직접 와서 설명하려고 왔어요. 우리나라 촬영 감독이 이런 기능이 있다며 그거 좀 데모 좀 보여줘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그랬더니 개발자가 메뉴를 헤매요. 어떤 거 넣었지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정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개발자가 헤맬 정도로. 근데 자 아무리 하이라이트 쪽에 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아까 0에서부터 100%가 20% 영역이었는데 지금 아니 50에서 100%가 나머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죠. 실제로 20%는 아니에요. 내가 그린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0에서 100까지 영역이 몇 배 늘어났어요? 2배. 전체가 2배고 이렇게 꺾어 놓으니까 50에서 여기까지는 기존 대비 2에 3배. 3배 늘어났죠. 아, 25%로 나눠서. 여기 100% 기준으로 50%였잖아요. 네. 지금 200% 늘어났잖아요. 네. 200%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00% 기준으로 100% 늘어났죠? 0에서 50까지 기준이 영역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네. 다이나믹 레인지가 3배가 늘어났는데 기존 20%를 그대로 써. 이건 좀 아무리 밝은 쪽에 둔하다지만 이게 너무 티가 잘 안 나는데? 기권 확보해놨더니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진 잘 모르겠어. 이 레벨밖에 확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이 형 확보한 거 여기만 넣어가지고 쪽 하이라이트 쪽으로 조금 데이터를 좀 더 많이 할당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라이트 쪽이 어두워지. 아니, 결과 말고 데이터가 많아져. 더 많아져. 여기였는데 이만큼 됐잖아. 하이라이트 데이터가 더 많아졌죠. 대신 어두워져. 어두운 쪽은 어두운 쪽에 데이터가 줄어들어. 줄어드는 거죠. 어두워지진 않아요. 아니, 어두워지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쪽 다이나믹 레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써보자. 근데 조금 어두워지긴 하죠. 근데 기존 것만랑 다르면 사람들이 그쵸, 어색해하죠. 근데 마케팅이 거꾸로 데이트를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할게요? 시네마. 이름을 시네감마로 지었어요.
야 이게 영화 같은 거야. 맞네. 사실은 실제로 영화 감독이 참여해서 저 감마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촬영 감독이 여기가 제일 이 카메라 기준으로 제일 최적의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찾아서 겸사겸사 시네감마로 지은 거고, 그러고 히트를 치죠. 넘어가 버렸네. 자, 근데 이건 그래도 전제 조건은 뭐예요? 촬영한 거 그냥 본다예요. 감마 시스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들 색 보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색 보정할 때 어차피 내가 고를 거야. 그러니 아무리 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이라이트 쪽 손실이 많죠. 나 주로 하이라이트 위주로 살리고 싶어. 그럼 얘를 확 낮춰야 되는 거고, 커브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너무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 최종 아웃풋이 너무 망가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이 카메라 센서에 최적화된 상태로 데이터만 저장해줘. 화면이 이상하게 변형했는데도 상관없어. 최적의 상태를 좀 만들어봐. 그러면 이 감마 커브를 어떤 커브를 쓰는 게 제일 맞아요? 어떻게 생긴 커브? 전체 모양은 다 저렇게 생겼겠죠. 근데 저 기울기가 뭐랑 일치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인간의 시각. 그렇죠. 전반적으로 저 모양인 건 다 똑같은데 그 중에 어느 기울기? 사람의 시각 기울기. 테스트 했을 때 로그 함수가 꽤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필름 스캔 데이터 저장할 때, 그렇다고 사람의 눈만 가지고 만들면 함수가 복잡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함수 중에 제일 근접한 게 뭐냐? 로그 함수였다. 그래서 그 미스 적당히 만들었고, 그래서 로그 스케일을 쓰자. 그래서 새 감마를 만듭니다. 그래서 안부는 더 바짝 썼죠? 그리고 제일 밝은 데는 아직 안 닿았죠? 미래에 더 좋은 센서 나와도 계속 감당하려고 저 뒤에서 만나는 거 만든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은 내가 좀 과장한 거고.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감마 이름 뭐라고 붙였겠어요? 휴먼. 휴먼 감마. 아이. 로그감. 로고 안 들어봤어요. 아니야, 아니야. 방금 힌트를 그만큼 줬잖아. 그래서 이름을 로그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냥 로그 거리는 거는 정확한 호칭은 뭐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인간. 누구 감마? 로그 감마라고 붙여요. 감마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가 별개 무슨 희한한 저장 모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로그 모드로 바꾸면 카메라가 뭔가 저장 시스템 자체가 왕창 바뀐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냥 감마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부르고 싶다면 로그 감마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로그로 저장하니까 기존 감마 대비 이렇게 뿌옇게 저장되더라. 그래서 셋 다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기존, 로그, 시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한테 시네 감마 쓰세요. 여차하면 이거 그냥 틀면 되죠? 그 경우는 드라마는 색보정 끝나기 전까지 어디 오픈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마케팅 예고편 뭐 이런 건 하지만 다큐멘터리에 비할 바는 아니죠. 다큐멘터리는 초반에서부터 피칭이니 뭐니 계속 가서 돈을 따오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근데 로그로 찍으면 다큐멘터리 감독이 로그 색보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왜 굳이 두 번 노가다를 뛰세요? 처음부터 이걸로 찍어요.
자, 다이나믹 뭐 어쩌고저쩌고 좋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다큐멘터리에서 그 다이나믹 쓸 일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미학적으로 뛰어난 다큐멘터리 우리나라에 말고 없잖아. 뭐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을 거야. 심지어 이문수 감독님 다큐멘터리는 예외 상황 처리하잖아, 늘. 네. 그 예외 상황 아닌 다큐 중에 미학적으로 뭔가 아니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근데 국내예요? 국내에서. 그럼 시네감마랑 그냥 로그랑 촬영 사실 그렇게 레인지가 많이 차이 수치상으로는 레인지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 거죠. 나기야 하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영역 잔뜩 확보해서 뭐 했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파나소닉 카메라를 쓰는데 파나소닉의 요 그 시네감마의 원조가 파나소닉이에요. 소니는 잠깐 시네 어쩌고저쩌고 따라하다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하이퍼 어쩌고저쩌고 아주 아예 신조어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파나소닉만 계속 시네 어쩌고 쓰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를 시네 모드로 찍은 거랑 로그 모드로 찍은 거랑 갖다 놓고 직업 위 색보정 기사인데 로그 찍은 거 시네감마처럼 못 만들어요. 이게 나름 그 오랫동안의 노하우가 노하우와 그리고 자기 센서의 반응 특성을 그 카메라 제조회사가 제일 잘 알겠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는 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똑같이 만들어 볼까 하다가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애초에 그렇게 찍으면 되죠. 아무도 이걸 찍으면 간단한데? 근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진짜 초보적인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 네. FX3에 응. 설정할 때 신의 I인가 그게 적혀 있는 게 시네 EI. 신의 EI 그게 그 로고 전혀 아닙니다. 거죠? 아니에요? 그럼 뭘로 설정을 하면 저게 되는 거예요? 자, 시네 EI는 끝날 때 다시 물어봐요. 네네. 왜냐면 앞으로 나올 설명을 알아야 그게 좀 그러면 저걸 촬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어쩌고 카메라 시네 감마가 있어야죠. 신의 감마예요? 소니는 이제 뭐 FX3에 있어. 시네폰이랑 시네 시네 1에서 4까지 아 PP4? PP3, 있긴 있어. PP4에 근데 있던 자! 잘안 했어. 이 사람들 큰일 날 소리들 하고 있어. 맨날 S로그 3로 찍었어. 시네 난 S로 시네 어쩌고 그거 맞아요. 그게 감마 이름. PP는 뭐예요? 피처 프로파일. 프로파일. 걔는 그냥 저장 공간이에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PP1이야, PP2야, PP3이야. 이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왜 PP3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근데 PP 안에서도 그 감마 설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PP3번 쓰면 돼. PP8 큰일 나는 거죠. 내 카메라는 PP3번에다가 시내 1번 넣어놨고 옆 친구 거는 4번 넣어놨어. 같은 색깔일 리가 없잖아. 사람들이 PP3이라고 말하는 건 카메라 처음 만들 때 기본값 그걸 안 건드렸다는 얘기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PP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픽처 프로파일은 내가 저장한 거니까. 자, 로그가 나왔습니다. 그럼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LUT죠? LUT는 뭐냐면, 자, 로그 간말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걸 만들고 보니까, 야, 그럼 대충 벌려서 써? 아니, 그건,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이 뿌연 상태로 볼 수는 없고, 이거를 최종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일이 사람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 어떻게
좋은 방법 없냐? 그랬더니 야, 함수를 만들면 계산이 너무 많아서 죽어. 너무 느려져. 그래서 좋은 방법 없냐 했더니 애초에 로그 먼저 쓴 데가 있잖아. 필름 인더스트리가 필름 스캔할 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감마 시스템 왜 썼죠? 어두운 쪽 데이터를 조금 왜? 인간의 눈의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왜? 비싸. 저렴하니까. 싸게 만들려고. 그러니 필름 스캔 데이터량이 더 많죠? 그래서 야 우리 한 16비트 하고 싶은데 16비트 택도 없어. 그럼 12비트라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리니어 1대1로 하지 말고 안부 데이터 몰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로그 스케일로 스캔을 하자. 그러면 인간 눈의 특징이 그거니까 10비트로만 스캔해도 충분히 괜찮을 거야.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 그 디지털 카메라에 로그를 넣으면서 필름 수지를 어떻게 했대? 봤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LUT라는 걸 썼대. 그게 뭐야? 원래 LUT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엄청 자주 써. 매번 다시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야, 수학자들 뭐 해봐. 자, 너는 1에서부터 100까지 계산해. 너는 101에서부터 200까지 계산해. 그래서 다 모여서 하루 종일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을 표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 계산이 나오면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59 넣었을 때는 얼마 나왔네 미리 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사다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빨리 계산할 수 있잖아. 이게 이제 룩업 테이블의 시초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필름 인더스트리에서 쓴 거는 이거죠. 그 같은 방식으로 자 내가 필름 스캔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화면에 어떻게 보여?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컴퓨터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데이터를 표준 현상 과정을 통해서 현상하고 영사기에 걸어서 화면에 쏩니다. 그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농도를 측정한다고 부르는데 필름 이거 하는 데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결과값을 측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스캔 데이터 그러니까 컴퓨터 데이터 000을 프린트해서 상용해서 측정했더니 000이 나와. 102를 상용하면 111이 나와. 이런 식으로 2525 상용하면 235 나와. 이런 식으로 쭉 측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에 로딩했을 때 그걸 기존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있는 고지고대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오죠. 근데 필름을 직접 떠서 상용해서 측정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 룩업 테이블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화면에 쏘면 우리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최종 극장 상용이랑 같은 값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이 끝나면 그 속보정 값, 뭐 CG 이런 걸 대입해서 마스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마스터를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필름 프린트를 해가지고 상영을 하면 아까 모니터에 봤던 거랑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온 결과 필름이랑 이론적으로는 같게 나오겠죠. 뭐 현실이야 좀 틀어져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름 인더스트리 이렇게 작업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LUT를 쓰자. 그래서 이때는 로그 스캐너의 그 스케일이 로그라는 함수가 거의 같았고, 근데 지금은
카메라 제조회사가 자기 센서에 적합한 로그 감마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만든 회사에서 그 감마를 표준 감마로 만드는 LUT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모니터 아웃풋을 지원하는 LUT를 만들어서 제공하자. 그리고 기존 필름 인더스트리랑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촬영 데이터가 로그 감마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돼. 근데 차이점은 얘는 로그 상태에서 모니터만 LUT를 보고 출력하면 결과물이 나오죠. 근데 저 데이터 그냥 출력하면 로그 데이터. TBN 그죠? 이건 로그 데이터란 말이에요. TBN은 로그 데이터. 로그로 나와요. 그래서 필름 아웃풋을 전제로는 LUT는 작업자 모니터에만 보여주고 아웃풋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필름 레코딩이 끝나고 나면 극장만 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DVD도 만들어야 되고 TV 상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용도로는 여기다가 LUT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비디오 데이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필름 레코딩을 하지 않으니까 LUT 먹여서 아웃풋 내리는 게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에만 영향을 끼치는 LUT를 모니터링 룩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LUT를 아웃풋 룩업이라고 부릅니다. 다빈치에 보면 모니터링 룩업, 아웃풋 룩업 다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 캔버스 룩업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웃풋 룩업이랑 저 표준 아웃풋 하는 SDI 단자 아웃풋 룩업도 구분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 룩업이 모니터링 특정 예를 들어서 내가 모니터가 3개 달렸어. 이론상 3개 다 따로 지정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용도별로 내가 삼성 TV랑 LG TV랑 파나소닉 TV랑 통일하고 싶어. 그럼 그 모니터 3개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 아까 예를 든 거, 다빈치로 작업했더니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달라 보입니다. 같은 모니터인데 기분 나빠요. 다빈치에서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최근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그럼 네가 하나 만들어.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굉장히 잘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내가 다빈치에 띄워요. 그리고 그러면 2개를 동시에 잘 해서 동시에 띄워요. 달라 보이겠죠? 이 상태에서 유튜브 화면이랑 똑같아 보이게 다빈치 화면을 내가 열심히 만집니다. 진짜 똑같아졌어.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해도 진짜 똑같아. 나 진짜 잘 만들었어. 그럼 얘를 LUT로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다빈치 캔버스 LUT에다 걔를 지정을 하면 내가 본 거랑 유튜브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 캔버스 LUT는 정말 캔버스에 영향을 주고 아웃풋에 영향을 안 주니까 내가 원래 거 출력해서 유튜브에 나온 거랑 이게 똑같아지겠죠? 이게 컬러리스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두 화면 맞추는 게 일이다 보니 뭐 옵션을 어떻게 저쩌고 하고 말고 그냥 내가 이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LUT의 사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슬슬 올데이저 가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좋은 LUT를 만들었어. 좋은 LUT 됐고, 자, 촬영 감독이 테스트 촬영한 거 들고 색보정실 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스트 촬영이라는 건 필터 테스트밖에 거의 못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중요씬 혹은 메인 컨셉을 똑같이 미술 조명 의상 다 같이 붙어서 똑같이 세팅해서 찍어보고 거기로부터 기본 컨셉을 도출해냅니다. 그걸 색보정실 와서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색보정 값이 나왔어요. 그럼 걔를 LUT로 저장합니다. 그 들고 가서 카메라에 넣어요. 그러면 촬영하는 내내 이번 작품 컨셉의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죠. 모든 스텝이. 가끔 이런 일 터져요. 색보정 다 해놨더니 조명팀이 색보정 구경하러 갔도 돼요? 구경 왔어. 중간에 욕합니다. 씨발 이렇게 색보정할 거면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 안 했지. 저길 내가 밝히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이 컨셉이 그래서 안 보일 거면 내가 거기 하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노동을 그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거죠. 그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거. 자, 그렇게 로딩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보는 룩업은 뭐예요? 감독한테 로고 화면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네. 이 룩업 뭐예요? 표준 709. 카메라 회사에서 주는 기본 709. 709 뭐의 표준이에요? TV 표준, 비디오 표준이에요. 요즘은 딱히 말 안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촬영 감독들이 색보정실에 와서 하는 첫마디 비디오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현장에 있는 모니터가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독은 그 상태로 편집까지도 몇 달 동안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색보정실 와서 촬영 감독은 당연히 그 비디오 첫마디가 비디오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당연히 색보정 그렇게 안 하겠죠? 다르게 합니다. 기껏 해놓으면 감독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촬영 감독 왜 내 작품에서 열술하려고 그래. 자기가 현장에서 봤고 몇 달 동안 봤던 이미지랑 다른 이미지가 나오면 낯설어해요. 왜 이렇게 과하게 해?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컨셉이 이 컨셉으로 현장에서 세팅했는데 단지 감독이 오래 봤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표준 709로 돌리려고 하는 감독들이 꽤 있었어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 후진하면 돌아가려고 그러고 촬영 감독이랑 색보정 기사는 그거 어떻게든 뜯어말려서 원래 컨셉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바로잡는 시간에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컨셉 잡아서 그걸 넣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촬영하는 내내 혹은 편집실에서도 같은 룩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현장용 룩은 좀 어둡게 잡는 촬영 감독들도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와서 누를 건데 그 데이터 확보 때문에 좀 밝게 내가 노출을 올렸지 나중에 분위기 맞출 건데 현장에서 밝은 거 보여주면 그게 원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최종 출력도 그렇게 할 줄 기대하는 감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엔 일부러 눌러요. 그러니까 현장용 룩업은 일부러 어둡게 잡는 촬영 감독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촬영 감독은 그걸 4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현장 컨디션이 괜찮거나 조명 감독이 기분이 좋으면 자기 원래 하려던 거 로딩하고 오늘 좀 빡셌는데 빨리빨리 끝내야 되고 조명 감독이 기분이 안 좋은데 제일 밝은 거를 로딩을 한대요. 그래서 가운데 기분 따라 단계 해서 4단계 준비해 놨다고. 어차피 색보정 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때요? 기본적으로 로고 감마 저장했으니까 나중에 LUT 뭐 할지는 어차피 색보정 때 결정이죠. 이게 아까 질문했었던 시네이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둬야 될 거. 자, 빗뎁스 데모 지난주 초반에 이제 나는 너무 봐서
지긋지긋해질 때도 되지만 그만한 소스가 없어서 계속 쓰고 있는 포미닛 뮤직비디오를 하면서 밴딩은 어떤 때 생겼어요? 빅뎁스가 낮을 때. 같은 데이터인데 내가 색보 정해서 뭐 할 때? 많이 찢을 많이 대비를 넓힐 때. 대비를 올릴 때, 컨트라스트를 올릴 때, 이때 빅뎁스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죠? 자, 저 표준 709 만들어주는 로그 감마를 표준 REC709 감마로 만들어준다는 저 LUT가 하는 일이라는 건 결국 이 파란 로그 곡선을 하얀 표준 709 곡선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컨트라스트가 올라가요. 빅뎁스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로그로 찍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비트뎁스 빅뎁스가 낮아져요. 떨어져요. 그 뿌연 화면을 그대로 볼 거 아니면 표준 화면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빅뎁스가 떨어져요. 자, 로그 감마 맨 처음에 왜 만들었어요? 다이나믹 레인지 많이 보존하려고. 센서 다이내믹이 늘어나는데 그거 보존하려고 만든 거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빅뎁스에서는 손해. 자, 그럼 로그 감마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빅뎁스 파괴자. 좋아요. 왜 손해만 보는 건 아니잖아. 왜 만들었다고요? 후반에서 저렇게 다시 만지기 좋게 만지기 좋게가 아니고 맨 처음에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다이나믹 다이나믹 보존 레인지 보존을 하면 다이내믹이 넓어져요? 나 센서의 다이내믹가 넓어진 거고 그걸 보존하려고. 자, 로그 감마를 쓴다고 다이내믹가 넓어지진 않아요. 그 센서의 다이내믹은 정해져 있어요. 로그 감마 쓴다고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원래 센서의 다이내믹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감마가 로그 감마. 근데 단점이 뭐가 있다고요? 비트뎁스를 손에. 자, 붙여서 얘기해 봅시다. 로그 감마는 카메라에 원래 갖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존하려고 사용하지만 비트뎁스 손해를 보게 된다. 네. 좋아요. 멀쩡한 문장이에요. 좀 더 매끄러운 문장. 좀 더 그렇게 좀 더 문학적으로 완결성이 좋은 문장. 이렇게 말을 로그 감마는 센서가 가진 다이나믹 레인지 보존하고 반대급부로 비트뎁스를 손해 본다. 그렇죠? 같은 얘기잖아. 자, 순서 바꿔봅시다. 아,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데. 비트뎁스를 내어주고 내어주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취한다. 아, 좋아요. 요즘 문장이네. 그래도 학교니까 조금 저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로 외우세요. 그리고 어디 학회 같은 데 가서 말하려면 공식적인 자리다. 별거 없어. 이거 진짜 문장력 이야기예요. 자, 두 개는 정해졌죠? 뭘 위해서? 센서의 다이나믹 레인지 보존.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하라고요. 다이나믹 레인지하고 끝내지 말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신 비트뎁스를 비트뎁스의 손실을 감소한다. 그쵸. 붙여봅시다. 만약에 다이나믹 레인지의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트뎁스의 손실을 감소한다.
감소하는 감소하는 감마 시스템. 감마. 자, 한 명이 얘기했으면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근데 감마라는 게 로그 감마 말하는 거죠? 로그. 자, 로그 감마의 정의가 뭐라고요? 센서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최대한 보존하려고 빗뎁스 손해를 감소하면서라도 쓰는 감마 시스템. 감마 시스템. 자, 그러니 어떨 때 써야 돼요? 비텝스가 높을 때. 현장 상황.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존해야 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을 때. 그쵸? 찍어야 되는 시네. 네. 보존한다는 거는 넓으니까. 자, 다이나믹 렌즈가 굉장히 좁아요. 흐린 날, 안개 낀 흐린 날, 호수 위를 찍고 있어요. 다이나믹 렌즈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좁아요. 근데 로그로 찍었어요. 비트만 버리는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찍으려는 대상이 다이나믹 렌즈가 좁은데 로그 감마를 쓰면 손해만 입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러니, 반대로 가냐. 그러니, 깜짝이야. 낮에, 자, 아까 시네가마 나왔었으니까, 표준은 좀 너무 심했고, 자, 시네가랑 로그 두 개만 놓고 봅시다. 자, 낮에, 누가 더 유리해요? 낮에는 로그. 밤엔? 신해. 그럴 리가. 방금 로그. 로그 어떤 때 쓴다고요?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해야 돼. 넓을 때. 그게 낮이에요, 밤이에요? 알 수 없어. 알 수 없죠. 편견이죠. 그러니까 낮, 밤 외우면 쉬워요. 시계 보고 7시 넘었네? 그러고 망하죠. 자, 밤에 조명 많이 못 썼어요. 어두운 컨셉이 불 꺼진 자취방에 혼자 있는 주인공의 우울한 시간을 담기 위해서 어둡게 자꾸 찍고 있어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게 써요? 좁게 써요? 좁아요. 근데 조명을 못 썼어. 어두워.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 그거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그 안부는 잘 밝혀서 노이즈 안 끼게 하는 거, 앰비언스만 밝히는 거 굉장히 고수들이 하는 조명입니다. 쉽지 않아요. 적어도 조명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조명팀을 부를 돈은 없어. 그래서 새까맣게 찍힐 것 같아. 그렇다고 까맣게 나오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되니까 우리의 희망은 색보정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로그의 정의를 계속 반복시키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로그의 정의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좋은 거. 뭐해? 색보정할 때. 색보정할 때. 그러니까 색보정할 때 로그가 유리하구나. 그러면서 그 깜깜한 장면을 로그로 찍어서 나한테 와요. 그러면서 엄청 자랑해요. 우리가 상황은 안 좋았는데 너를 위해서 로그로 찍어 왔어. 나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왜 쓰는지는 모르고 그냥 외우기 쉬운 거. 로그가 뭐야? 다이내믹 복잡해. 그래서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나중에 색보정 때 이렇게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 나중에 결정할 수 있어. 색보정이 유리한 거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선택을 해오는 거예요. 색보정이 유리하라고 조명도 없는 어두운 밤을 로그로 찍어왔어. 이런 소리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낮? 알 수 없다. 갈 수 없는 거죠. 자, 낮 중에 어떨 때? 쨍쨍할 때. 아니다, 알 수 없네. 죄송해요. 겁나 밝은 곳과 겁나 어두운 곳이 동시에 있을 때. 그렇죠.
해가 반짝 났는데 해 비친 것과 그늘을 내가 동시에 찍어야 돼. 다이나믹 당연히 넓겠죠. 자, 밤 좀 전처럼 조명 없어. 그럼 다이나믹 렌즈가 좁아요. 좁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밤은 다이나믹 좁음이라고 하겠죠. 어두우니까 감마 쪽 밝힌 감마가 유리할 거고. 근데 밤이지만 어두운 골목이랑 쇼윈도우랑 같이 보여야 돼. 그럼 다이나믹 렌즈가 넓어요. 도시의 야경은 대부분 그래요. 도시락은 뭐라고요? 좁아. 도시의 야경 대부분 다이나믹 넓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빌딩이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를 하얗게 날릴 거 아니면 로그를 써야 다이나믹 렌즈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그를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판단인 거죠. 저 다이나믹 렌즈를 내가 담아야 되느냐, 버려도 되느냐. 그러니까 저 위 빌딩들의 불빛이 다 보이긴 하지만 그 디테일은 안 중요해. 빌딩에 불 켜져 있으면 알면 돼. 그럼 다이나믹 렌즈를 높여서 굳이 밝은 쪽의 디테일을 살릴 필요가 없죠. 나는 이쪽에 어두운 쪽에서 벌어지는 것만 담으면 되고 거기는 노출 오버시키면 돼.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치를 다 이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겠죠. 별로 안 중요한 데 데이터를 뺏기면 그만큼 내가 보여줘야 될 때는 줄어들 거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다이나믹 렌즈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가 어디까지 쓸 거냐예요. 안 쓸 건 과감히 날려도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아까워서 못 하잖아요. 자, 그러니 내가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나갈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시네감마를 쓸지 로그를 쓸지 나른다 싶으면 로고 써요. 좋은 판단인 거예요. 자, 다이나믹 렌즈가 넓어 좁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노출계도 아니고 대충 짐작은 가겠지만 어떻게 알아요? 일단 시네감마로 화면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요즘 카메라에도 웨이브폼 뜨죠? 내 건 뜨던데? 딴 회사 건 안 뜨나 봐요. 적어도 히스토그램 같은 거 뜨죠? 그러면 이 화면 밝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쪽 기준으로 잡든지 밝은 쪽 기준으로 잡든지 어두운 쪽 기준으로 잡아서 하이라이트가 나르지 않으면 레인지 안에 있는 거. 충분히 레인지 안에 있다는 거죠. 네. 혹은 블랙이 좀 너무 까만데 조금 밝혔어요. 하이라이트가 조금 살짝 날리긴 했는데 어차피 저기 안 쓸 거야. 그럼 그거 쓰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좀 일단 해서 안에 들어왔으면 안에 들어왔다. 약간 여유가 있다. 무조건 밝혀서 지금 화면 안에 있는 가장 밝은 곳이랑 100%랑 탁 만나는 순간에서 1%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화면 안에 있는 가장 밝은 게 99.9% 되게 놓고 찍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면은 블랙이 좀 남겠죠? 근데 노이즈는 어디에 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색 보정 때 그거 블랙 맞추면 원래 그림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노이즈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ETTR이라고 부릅니다. Exposure to the Light. 노출을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으로 몰아놓고 찍어라.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오른쪽으로 몰되 날리죠. 날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몰아서 찍어라가 ETTR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출 기준이에요. 노이즈 때문에. 그리고 요즘 카메라들이 다이나믹 렌즈들이 대부분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잡으면 웬만하면 어두운 데까지 꽤 잡혀요. 대부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하이라이트만 잡고 나서도 잡히는 경우가 꽤 많다. 네. 근데 이제 여긴 아니네? 그러면 그때 로그를 쓴다는 거죠. 이게 그 경우에서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딱히 뭐 들고 나가지 않는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즉석에서 그렇다고 컷 할 때마다 바꾸면 미쳐요. 그러니까 한 시퀀스, 한 장소 이거는 하나로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런 거 찍어야 되니까 요 시퀀스는 로그로 찍자.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왜 얼마 안 한 것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갔지? 자, 여기까지는 합시다. 자,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렌즈 안에 들어온 빛을 센서가 측정하고 걔를 감마, 색온도, 프로세싱해서 그걸로도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대놓고 데이터를 버려서 압축을 해요. 그러고 나서야 메모리 카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구간이 카메라 CPU가 뭔가 계산하는 구간인데 이것저것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우리는 감마 배우고 있으니까 감마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 중에 색온도 감마 얘가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촬영도 시나리오 봤더니 새벽에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색온도를 이렇게 차갑게 해놓고 찍었어요. 근데 편집하다 말고 감독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낮에 찍은 걸 만들었어. 색보정 기사가 와, 이 촬영 감독 기본도 안 돼. 낮에 벌어진 일을 이렇게 시퍼렇게 찍어놨어. 이 촬영 감독 억울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시네이아에 설명해야 되는데 갔다. 이거 나와야 시네이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저 설정을 나도 나중에 바꿀래. 감독도 나중에 바꾸는데 나도 나중에 바꿀래. 그래서 현장에서 카메라는 이 프로세싱을 안 하기로 한 거야. 그냥 고지고대로 저장해. 그럼 나도 나중에 바꿀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기서 벌어진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나중에서 여기서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요. 네. 뭘 하고. 감마 프로세싱. 그러니까 무슨 감마를 쓸지 나중에 색보정 때 고를래. 이거 고르는 거 좋아하는 변태가 있는데 그게 색보정 기사거든. 걔는 이거 좋아하니까 걔한테 고르라 그래. 그리고 아무도 안 고르죠? 이게 그 카메라 프로세싱이 빠졌다 그래서 로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마, 색온도 같은 프로세싱을 나중에 하려고 빼는 게 로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어떤 데서 전부 로우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색온도도 감마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짓 한 걸까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상태? 그러니까 로우로 찍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우의 정의대로면 자, 감마 왜 써요? 안구를 흉초나. 왜? 가성비 그래서 싸게 근데 생긴 눈이랑 뺐잖아요. 그럼 로우로 찍으면 대신 뭘 치러야 돼요? 돈을 더 줘야 돼. 돈 써야 돼요. 근데 나중에 바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얻는 거 하나도 없이 돈만 쓴 게 되는 거죠. 내일부터 작업할 것도 그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비로 찍는 단편인데 아리로우로 찍어가지고 미쳤나?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 아리로우로 찍었어요?
아리는 그나마 나요. 레드. 자, 감마. 시작하기 전에 감마 골라요? 그냥 다 고르죠. 감마를? 나중에 보면 선택되어 있어. 안 골라요. 나중에 고를 여지가 있어서 나중에 고를 애가 쓸 원래 취지였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꿔요. 왜 찍지? 근데 쓰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써봤는데 실제로 좋아. 자 여기서 좋은 거는 로우여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색 보정하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던데 내가 디테일하게 색 보정 때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스펙은 뭐예요? 빗뎁스예요. 로우여서가 아닌 거예요. 아니 뭐 현실적으로 그 높은 빗뎁스를 저장할 방법이 로우밖에 없으니까 같은 얘기지. 그건 지금. 자, 좀 시간이 지나서 16비트 코덱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지 않은 16비트 코덱으로 저장했어요. 12비트 로우가 있어요. 누가 더 퀄리티 좋아요? 16비트 코드. 그쵸? 지금 로우여서 좋은 게 아니라 로우의 특징 때문에 이거를 빗뎁스를 낮게 저장하면 나중에 이걸 못 고를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높은 빗뎁스를 저장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혜택은 빗뎁스. 근데 이게 로우가 좋아서 그런 거. 라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생길 거예요. 12빗 더 높은 빗뎁스에 그 로우 아닌 저장 포맷을 지원해도 그래도 로우지. 그게 뭐예요? 아까 로우가 뭐야? 색보정이 유리한 거. 로우는 뭐야? 색보정이 유리한 거. 둘 중에 누가 더 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그래서 둘 중엔 로우가 더 나아.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죠. 그리고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쓸데없이 돈만 많이 쓰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찍은 거랑 똑같은 아웃풋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지금 로우 12비트 저장되는 카메라들이 꽤 많죠. 저 알렉사 같은 하이엔드가 아니면 그 외부 저장 장치 이용해서 12비트 로우 저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메라는 12비트 로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프로레즈에는 4444 시리즈라고 그 빗뎁스 할 때 봤었죠? 12비트 코덱이 있어요. 아직까지 4444를 다이렉트로 저장해주는 카메라는 저 알렉사밖에 없는데, 뭐 레드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이런 레벨에서 12비트 4444를 12비트를 저장해주는 카메라가 있고 로우 12비트를 저장해주는 카메라가 있어요. 둘을 나란히 나중에 같은 조건에서 찍고 색 보정을 할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색보정이 유리하다. 선택 가짓수만 로우 쪽이 많아진 거지. 그 둘 중에 뭐가 더 우위에 있진 않아. 자, 다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로우로 찍었어요. 네. 프로세싱 빠졌죠? 자, 기존 감마 시스템에서 찍었어요. 둘 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안에 있다고 치고 안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만진다고 쳤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색 보정이 유리할까? 조건을 못 들었어요. 로우로 찍었어요? 네. 프로세싱이 빠졌죠? 12비트. 기존 이게 로우 아니에요? 프로세싱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감마 시스템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12비트를 찍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색 보정이 유리해요? 필경으로 찍은 거? 왜?
기분상? 로그로 한 게 나아요. 로그는 없는데? 로우로 한 게? 아니 로우랑 뭐였죠? 그냥 기존 가면. 그냥 기존. 기존 카메라. 왜? 그 프로세싱을 하나 단계를 할 때마다 데이터 손실이 나니까. 근데 지금 로우로 찍은 거는 데이터 그 간말을 선택하면서 프로세싱을 한번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 손실이 난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된 음흠. 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12비트로 저장되는 거면 로스가 적을 것 같아요. 무슨 취지인지가 나쁘진 않은데 색보자마자 다 그렇- 얘기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다음 스테이지에서 30비트 엔진을 쓰면 둘이 벌어지는 그거는 비슷해요. 시리오 데이터가 누가 더 많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수업 하나도 이해 못한 거야 지금. 그냥 선택의 차이 아닌가? 자, 감마 시스템 왜 쓴다고요? 저렴해서. 비트 손실을 버리고도 다이내믹 레인지를 뭐야? 확보해. 감마 시스템 왜 쓴다고요? 어두운 곳을 싸니까. 셀렉하게. 왜? 그게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응. 느끼는 네. 시각이랑 가장 비슷한. 이게 왜? 효율적으로 써요. 그 저렴한 어느 스펙을? 카메라에 스펙을 카메라 야,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 그냥 외우고만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왜 하고 있는 거? 왜 사람의 인지 특성을 연구했어요? 비트 뎁스를 올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네? 적당한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 비트 뎁스를 높인 척 하고 싶었어. 높인 척 하고 싶어서. 자, 같은 스펙이면 감마 시스템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누가 더 안 시리오 들어가. 비트뎁스가 올라가요? 안 들어가는 게. 자, 감마 시스템 왜 쓴다고요? 비트 뎁스 높인 척 하고 싶었어. 높인 척 하고 싶어서. 자, 로우 데이터는 안 넣었어요. 그냥 12비트예요. 네. 감마 시스템 들어간 12비트는 감마 끼고 감마 끼고 12비트면 시료 수치로는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더 높아요. 둘 중에 누가 속보 정율이에요? 들어간 거. 들어간 거. 아, 그냥 공부를 오늘 수업 왜 들은 거야? 근원적으로 뭘 배우는지 생각도 안 하고 X축은 근데 이게 그 로우 데이터에서 나중에 감마를 넣은 거랑 네. 그 베이크 단계에서 감마를 넣은 거랑 차이가 큰가요? 이미 베이크 돼 있잖아요. 네. 아니 베이크 돼 있는 게 저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는 또 용량이 큰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거치기 때문에. 용량 크면 뭐래요? 어. 칸이 이미 끝났는데. 아. 자, 이럴 때 계산 이해하기 쉬운 거는 센서가 16비트였어요. 둘 다 12비트로 깎아서 저장할 거예요. 네. 감마 시스템 적용한 거랑 안 적용한 거랑. 그럼 안 적용했으면 이 16비트 중에 진짜 12비트 분량만 저장될 거예요. 로우는. 얘는 감마 시스템 적용한 다음에 넣을 거니까. 그러면 시료 데이터는 14비트 정도 되겠죠. 아, 네. 나중에 색 보정하면. 얘는 그냥 올리니까 12비트 깨지는 것부터 시작. 네. 네. 얘는 시료 14니까 깨져도 12비트 남아있음.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도 나한테 이걸 알려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놓은 문제야. 그냥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와, 선생님. 이거를 문제를 못 푸는 제일 큰 이유, 오늘 수업의 설명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로우에 대한 환상을 못 깨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로우님이 나쁠 리가 없어. 난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러는데 로우가 좋대. 당연히 좋겠지.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할 생각은 안 하고 선입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